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베스먼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지니어라고 하는 항공사 다들 아시죠? 대한항공의 자회사고 이제 저가 항공사 중에 되게 강력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 감사 보고서가 나와서 좀 실적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지니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사실상 대한항공 빼고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다 엄청난 적자에 시달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3년도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완전히 회복을 하면서 이익을 크게 냈길래 정리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오시죠. 여기 15기가 2022년도예요. 그리고 이 16기가 2023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이 2배가 뛰었습니다. 6천억이 안 되던 회사가 매출 1조 2천억으로 뛰었고요. 영업손실 마이너스 672억 내던 회사가 영업이익 플러스 1821억으로 굉장히 많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항공사들한테 힘들었다는 방증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어떤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길래 이런 이익 구조가 나왔는지, 그리고 향후 이익의 추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구조 보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매출 원가 내역도 공시를 잘 해줬어요. 보통 기업들이 이렇게 매출 원가 내역까지 세세하게 공시해주지는 않는데 지니어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공시를 해줬고요. 영업하는 데 들어간 전체 비용 1조 정도 썼답니다. 거의 대부분 매출 원가고요. 자세한 항목들은 지금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느냐, 제가 항상 어떤 기업이든 영상을 통해서 손익구조 분석을 할 때 비용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라고 말씀드리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변동비는 매출에 연동되는 비용이에요. 매출이 늘어날 때 똑같이 올라가는 비용, 매출이 줄어들 때 똑같이 떨어지는 비용, 변동비라고 하고요. 고정비는 매출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거의 그 정도 고만고만한 비용 규모를 유지하는 애들을 고정비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기 회사가 공시해준 비용 내역들 중에서 변동비는 연료비, 정비비, 공항 관련비, 수수료 요 정도 변동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4개 다 비행기가 많이 뜨면 뜰수록 많이 따라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같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변동비 전체 합해보니까 7,460억 정도 나왔고 매출 1조 2천억 중에서 변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58.4%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지니어가 올해는 1조 2천억을 냈지만 2024년도, 2025년도 계속 성장한다고 할 때 얼추 58%씩은 항상 변동비가 타고 들어갈 것이라는 점 예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고정비는 이 7,460억을 제외한 나머지 고정비 한 3,500억 정도를 그냥 고정비 총액으로 잡았어요. 약식으로 잡아드린 겁니다. 그럼 지니어의 앞으로의 영업이익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 요렇게 들어갈 겁니다. 매출이 얼마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항상 변동비율만큼은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1 변동비율만큼 곱한 게 남을 거고 여기서 고정비까지 제하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식으로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2022년도와 2023년도 실적에 넣어서 숫자가 대략 맞는지를 봤어요. 2023년도는 당연히 숫자가 거의 맞을 수밖에 없고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했으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이 5,934억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5,934억을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요 공식에 따르면 한 마이너스 1,000억 정도 나왔는데 실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72억 정도 나왔습니다. 예상이익에 이만큼 차이가 난 이유는 제가 이제 따로 찾아가서 보니까 고정비의 차이가 있었어요. 사실은 앞에서 고정비가 아예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하거든요. 코로나 3년 적자 위기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를 어느 정도 줄였을 거예요. 조금 기업의 몸집을 줄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고정비 3,490억의 가정은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가정됐었던 고정비니까 이 3,490억의 고정비를 가정하면 예상 영업이익이 조금 더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니어도 향후 영업이익을 추정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럼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뭐만 하시면 돼요? 매출이 얼마큼 잘 날 것인가만, 항공산업의 업황,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여행을 가려고 하느냐, 혹은 화물 수요는 어떠하냐, 해외 국제선 같은 경우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런 거 리서치 해가시면서 감을 잡아 나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지니어의 감사보고서에서 보실 만한 부분이 부채 쪽이에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자산을 적어드렸죠. 9,523억이 자산인데 그중에 부채가 8,000억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자본이 1,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계산하면 566%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은 150%를 허들로 많이들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많이들 150%를 보시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566%예요. 그럼 지니어가 위험하냐? 라고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바로 이제 설명드릴 부채 내역에 대한 분석들을 보시면 지니어는 부채 비율이 전혀 상관없는 회사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전체 부채 8천억 중에서요. 가장 크게 두 가지를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뻔한 매입 채무를 빼면 기타 유동 부채가 2천억 정도가 있고요. 리스 부채가 2,300억 정도가 있어요. 사실 여기 유동성 리스 부채 860억까지 하면은 리스 부채가 3천억이 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채를 합하면 거의 5천억 가까이 달하는 전체 부채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부채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에어의 리스 부채가 무엇이고 기타 유동 부채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 부채 쪽 주석 살펴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항공기죠. 왜 항공기가 리스 부채로 들어가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항공기가 정말 비쌉니다. 조그만 항공기, 우리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항공기도요. 아마 한 2천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살려면. 그리고 엄청 큰 비행기들 있죠. 막 보잉 747, 뭐 A380 이런 기종들을 뭐 4천억씩도 할 거예요. 아마 얼추. 그래서 진에어 같은 회사, 조그만 회사들이요. 이 항공기들을 직접 매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대한항공한테 빌리는데 뭐 다른 항공사들은 뭐 비행기 제조사들한테 빌리기도 해요. 어쨌든 항공기를 빌립니다. 그러면서 리스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진에어는요. 장사하려면 항공기 필요하잖아요. 비행기 없이 장사할 수 없잖아요. 부채 비율 없다고 비행기 다 반납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차피 요 3천억 들어가는 부채는요. 실질적으로 돈을 빌린 부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영업자산이에요. 실질적으로. 항공기라고 하는 유형자산이니까. 그래서 장사가 뭐 코로나가 다시 한번 터져가지고 뭐 항공선이 막히지 않는 이상 어차피 필요한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만 잘 되면 문제가 없는 부채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천억의 부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절대 우려하실 필요 없다는 점 정리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기타 유동 부채의 내역 한번 볼게요.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선수금이죠. 그럼 선수금이 도대체 뭐냐? 데피니션, 그러니까 의미 차원에서는 미리 받은 돈이거든요. 내가 고객한테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지 않았는데, 납품하지 않았는데 고객이 미리 돈을 주면은 선수금이 잡혀요. 그럼 도대체 항공사 입장에서 선수금, 미리 받은 돈이 잡힐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고객이 미리 티켓팅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비행기 항상 미리 예약하시잖아요. 미리 예약해야 싸고 또 이제 가끔 이제 바쁜 시즌에는 비행기 티켓 자리가 없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행 계획 잡으시는 분들 미리미리 잡아두시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 지금 촬영 일자가 3월인데 여름에 휴가 계획이 있어요. 뭐 미국을 가려고 해요. 그럼 미국 티켓팅 미리 해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하면은 티켓팅이 안 될 수도 있고 일정이 어그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비행기를 뭐 7월, 8월에 탈 건데 지금 4월에 티켓팅을 해두면 항공사인 진에어 입장에서는 나한테 받은 그 비행기 티켓값 100만 원이라고 할까요? 100만 원은 지금 바로 매출을 잡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100만 원 매출은 언제 잡을 수 있냐면 내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월, 8월에 매출이 잡힌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결제를 지금 3월에 해놨잖아요. 그럼 3월에서부터 6월까지는요. 진에어 입장에서 저한테 받은 100만 원은요. 아직 진의 돈이 아니에요. 제 돈인 거예요. 고객의 돈을 미리 맡아둔 것뿐이죠. 제가 앞으로 비행기 탈 건데 돈만 미리 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선수금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요. 앞으로 매출이 더 많이 날 거라는 거를 시그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이 어쨌든 이 티켓값 지불한 걸 바탕으로 비행기를 탈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많을수록 유리한 부채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연말에 1360억의 선수금이 있었는데 23년도 연말 기준으로 2000억에 가까운 선수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고객이 더 많이 진에어의 항공편을 이용할 거라는 거죠. 아마 25년도 매출은 뭐 큰 무슨 거시적인 변수가 바뀌거나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 이상 매출 더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채 많다고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정도 맥락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 진에어의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고정비, 변동비 구분하셔서 앞으로의 영업이익 얼추 이렇게 계산해 보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부채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리스 부채였고 리스 부채의 내용은 항공기였다. 근데 이 항공기는 어차피 장사하려면 필요한 거니까 이거 부채 많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 세 번째, 기타 유동 부채 중에서 선수금이 많았는데 이 선수금은 고객이 티켓팅을 미리 해놓고 아직 비행기 안 탄 거다. 즉 선수금이 많아질수록 향후 타고 들어올 매출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어요. 오히려 좋은 부채라는 거죠. 이렇게 진에어 항공사의 재무제표 정리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